우리 햄릿 많이 봤죠? 지금 우리가 이 드라마, 이 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왕권을, 여러분의 왕권을 누군가 뺏어갔죠? 우리의 예산을 누군가 뺏어갔죠? 죽어가지고 용돈처럼 다 닦아 쓰고 있어. 아니 지자체 의원 언제 월급 주기로 해서 지자체 의원 월급이 1조, 약 2조야 1년에. 이거 누가 이걸 주라고 했어요? 아니 국회의원들 후원금 받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 왜 월급 주노? 이거 누가 주라고 그랬어? 맞아요. 아니 이 햄릿이 자기 아버지의 왕자리를 삼촌이 뺏어가듯이 우리가 누려야 될 자리, 우리가 누려야 될 국민배당금 어디로 달아난 거야 이거? 누가 가져갔어요? 정치인들이 뺏어갔죠? 내가 찾아주겠다고 나타난 구원투수야. 다시 여러분한테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 내가 40살 되기 전에 허청년, 허사모, 허이모, 내를 허경영을 부르려면 전국의 대학생들이 앞에 수식어가 한 20개 정도 붙어야 돼. 아시아의 영도자, 세계 통일의 뭐 이래가지고 갖다 민족의 태양 뭐 이래 갖다 붙이는 게 앞에 한 30자가 붙어요. 그리고 위대한 영도자 허경영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에 한 300만 명이 젊은이들이 내 지지자였어. 그래야 나는 대학에 가면 세상에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 없어. 그게 내 30, 40대야. 그러니까 나는 대학에 가서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어. 언제나 날카롭게 쏴보고 그들이 내 앞에서는 전부 엎드리고 위대한 영도자, 뭐 항상 민족의 태양, 뭐 아시아의 영도자, 세계의 황제가 황제가 되실 분. 아니 젊은 대학생들이 그 글을 내가 지금도 이만큼 가지고 있어. 기사를 인터넷에. 그러면 내 조직이 우리나라에서 그걸 따라올 사람이 없었죠. 그러다가 40살 때부터 전략을 바꿨죠. 뭘로 바꿨어? 웃는 걸로. 처음에는 사상을 가르쳤어요. 사상으로 쫙 학생들을 잡고 그 다음에는 노래를 만들고 웃으면서 대통령을 나가기 시작했어. 알겠죠? 40살이 딱 될 때 대통령 이렇게 대통령을 나가면서 몇 번 나가면서 웃기 시작했고, 왜? 그때는 또 웃어야 되는 시대야. 그래가지고 음악을 만들어서 전국 대학에 가서 이제 노래 부르고 다녀. 즐거운 희망의 음악을 만들어서 오히려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과 국민을 위로하려고 했죠. 그렇습니다. 정반대죠? 그렇게 위장을 했죠? 예. 그렇게 위장을 해서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전부 팬들이 많죠? 이제는 정치적으로 가는데 소통의 지도자. 소통을 해서 우리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소통의 정당으로서 이 나라의 모든 제도와 법과 헌법을 다 새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신생정당으로서 연구 대상이래. 교수들이 연구를 한답니다. 왜? 어떻게 정당이 나온 지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1020명이 국회의원 나왔다고 달라드는 등록을 하는 그런 예는 우리 역사에 있어서 없었어요. 300만 원씩 내서 30억 이상이 30몇 억이 국가에 들어가 있죠? 그건 누가 할 수 있나? 이름 있는 정당들도 여야도 우리의 절반이죠? 맞죠? 이것은 경쟁률이 그만큼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전국구를 뽑았지만은 대의원대에서 단돈 10원도 우리는 받지를 않아요. 뭘 받느냐? 후보 공탁금, 기탁금, 선관위 내는 거. 그거 각자 내겠죠? 500만 원. 그 다음에 인쇄물 비용.
본인이 부담할 것만 내지 당에서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일전만 받아도 나는 용납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가혁명배당금당 전국구는 추워도 돈 10원도 거래가 없다는 거. 알겠죠? 국가혁명배당금당의 1번 국회의원 후보는 의사야. 여자 의사. 내가 2번이 됐다고 그러죠 오늘? 3번은 여성인데 박사야. 전남 강주 여자야. 지역적으로 다 안배가 돼 있어요. 그렇죠? 1번은 남편도 의사야. 부인도 의사인데 그 남편이 내한테 자주 오던 사람인데 우리는 한 번도 그 사람이 의사인 줄 몰랐어. 그리고 우리 밑에 직원들이 나중에 알았어. 의사라고.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그 남자 보고 저 사람은 부처님 예수님보다 더 착해 보이는데 그 소문이 자자했어요. 근데 나는 의사인 줄 며칠 전까지 의사인 줄 몰랐어요. 얼마 전까지. 그런데 그분의 부인이 저분이 나한테 오는 걸 그렇게 반대했대. 부인이 반대하다가 남편이 워낙 착한 사람이니까 그 허경영 씨를 왜 자꾸 만나러 가냐 하니까 자기 남편이 평소에 뭐 신용을 잃었어야 끝까지 반대를 하지. 무슨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유튜브를 봤대. 요새는 부인이 더 많이 와. 왜? 자기 남편이 평소에 신뢰가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남편이 허튼 짓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나 유튜브를 보다가 그분이 더 많이 자주 와요. 그래서 남편도 자주 오지만 부인도 더 자주 와. 그 부인 때문에 의사인 줄 알았어. 부인이 자기 남편이 의사라고. 그리고 자기도 의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전국구 1번이야. 그러니까 나는 의학계 앞으로 의학을 엄청 혁명을 해야 됩니다. 의학계. 그 다음에 내 다음번에는 적어도 정치인들은 국민한테 기본이 돼 있어야 돼. 국민부터 먼저 줘야 된다 이 말이야. 국민이 누구야? 주인이야. 주인. 아버지야. 투표 찍어준 사람이 누구야? 그 다음에 내 다음번에는 박사야. 뭐 경영학 박사, 뭐 이 박사 학위가 있는 여자고 그 사람은 여당 야당의 국회의원 후보로도 나갔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막강한 여자죠. 그런 분이 이제 내 다음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인물들을 뽑았는데 일체 금전 거래가 없어. 알겠습니까? 네. 국가혁명배당금당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고 우리의 150만 원 국민 배당금을 주고 그 다음에 18세 이상 1억씩 주게 되면은 지하실에 있는 사람, 전세 사는 사람 집 사서 나갈 수 있고 월세 안 살 수도 있어요. 또 빚진 게 있으면 카드 값이고 뭐고 빚 갚을 수 있고 장가 안 간 사람이 있으면 혼사 비용으로 써도 되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간혼상제를 100% 챙기는 최초의 세계 최초의 대통령. 그러다가 생일날 그 생일 박스를 받은 청년이 아니 오늘이 내 생일이었나? 딱 뜯어본 다음에 금일봉에 돈 10만 원 들어있어. 그 다음에 자기가 입고 싶은 겨울의 잠바, 여름 같으면 또 딴 거 뭐 이런 게 들어있겠죠. 그걸 뜯어보고 그 케이크나 떡을 먹으면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 알겠습니까? 야, 대통령이 바뀌더니 생일을 다 챙겨주네. 죽을 때까지 챙겨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니까 누구나 자식이 죽든 부모가 죽든 가족이 죽으면 대통령이 금일봉 1,000만 원. 1,000만 원.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병원에서 수술을 해가 입원해 있는데 아들 둘이가 한바탕 싸우고 있어. 그래 왜 싸우라고 그랬더니 병원비가 800만 원 나왔는데 두 사람이 돈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야.
장례식 날이 됐는데, 아니 이게 돈이 없어서 어머님 시체를 못 꺼려. 병원에서 냉동실에서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둘이서 싸우고 있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아니 분명히 장례 그거는 해놔서 가서 절을 하고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막 들이다 싸움이 붙은 거예요. 어머니 시신 문제 때문에. 며칠 있다 발인을 해야 되는데, 아니 어머니 시신을 꺼낼 돈이 없잖아. 거기 찾아오는 사람도 몇 명 안 돼? 그러니까 돈 들어옵니까? 자녀들이 돈이 없어요. 병원비는 그래도 줘야 어머니 시신을 빼낼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허경영 대통령이 금일봉 1,000만 원 타오고 대통령 조화를 탁 도착하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좋습니다. 기분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실정, 어려운 실정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불효자로 만들면 안 돼. 그래서 대통령이 간혼상제, 결혼 때는 1억, 주택자금 2억, 애 낳을 때는 5천만 원, 이렇게 딱딱 주면은 간혼상제 챙겨주는 지도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통령이 여러분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챙겨주고,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는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그냥 있지 않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리고 연애 장가 못 간 사람은 나이가 60이 돼도 연애 수당이 나와. 동거하다가 부부로 살다가 60에 이혼했다. 그러면 61살부터 연애 수당이 나와. 장가 간 사람은 무조건 독신이 된 사람은 20만 원씩 매월 나와. 괜찮지 않아요? 연애 비용 주는 거야. 좋죠? 사람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런데 연애수당은 통장으로 안 넣어줘. 요렇게 모이는 장소가 있어. 각 구별로 문화회관이나 이런 데서 만나는데, 그 호텔 같은 데서 만나게 해서 거기서 식사 제공해주고 서로 인사하게 만들어. 호래비끼리. 아니면 독신들끼리. 그러니까 처녀 총각들이 만나겠죠? 거기서 줄 서서 자기 이름 투표하듯이 자기 이름에 가서 도장 찍고 돈 20만 원 받아가는 거야. 좋아 안 좋아요? 그리고 거기서 밥 먹여주고 맛있는 음식 제공해주고 노래 가수 와서 노래 불러주고 거기에서 서로 옆자리에 앉은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야. 재밌죠? 그러니까 연애 공영제를 하는 거야. 연애하는데도 비용을 대죠. 결혼해도 돈 줘. 맞죠? 그러니까 사람이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은 다른 말로 바꾸면 희망의 당이야. 맞죠? 이 우리가 잠시 살아있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시간을 정말 보람되고 즐겁게 보낼 수 있으려면 국가혁명배당금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월급을 받은 딸이 회사 가서 가슴이 두근두근, 아침에 늦잠 자던 딸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직장이라고 그냥 쏜살같이 가다가 지가 가니까 택시 타고 가고, 그렇게 다른 박질을 쳐가면서 직장 간다고 아버지가 옷도 사주고 그렇게 꽃단장을 해가지고 새벽부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출근해가지고 아침 7시에 회사에 도착해야 된대. 그런 여자들이 대부분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첫 출근한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첫 월급을 받아와서 아버지가 필요한 물건을 사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가 받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가슴이 아프죠? 그렇죠? 하지만 그 첫 월급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바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 어머니한테 자기가 그렇게 빼빠지게 새벽부터 출근해가지고 한 달 월급 그거 돈 한 150만 원 받은 걸 아버지 어머니한테 내놓는 거예요. 그 딸은 나중에 성공해. 그 딸은 나중에 반드시 부잣집 며느리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적어도 정치인들은 국민한테 기본이 돼 있어야 돼. 세금을 걷었으면은 국민부터 먼저 줘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국민이 누구야? 주인이야, 주인. 아버지야. 아버지, 어머니. 맞아, 안 맞아요? 표 찍어준 사람이 그 사람을 태어나게 해준 사람 맞아, 안 맞아? 투표 찍어준 사람이 누구야? 여러분들이 찍어줬잖아. 근데 지금 월급 받으면 얼씨구나 절씨구나 해외여행 가자 뭐 1등석 타고 지랄병하고 앉아있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말 자기를 키워주고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한테 첫 월급을 고스란히 바쳐야 돼. 그런 딸은 하늘이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아. 반드시 좋은 남자를 짝을 지어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갈 곳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여리고성을 탈취하라고 그랬죠. 제일 먼저 탈취한 게 여리고성이에요. 전쟁하지 않고 그냥 주웠죠. 첫 번째 얻은 거죠. 첫 번째 얻은 소산을 그대로 둬야 되는데 하늘에다 바쳐야 되는데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금붙이라는 금붙이는 호주머니 다 뺏어가 집어넣었어. 그거 가져가서 나중에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맞아 안 맞아? 첫 소산 여러 개 수십 개 성을 함락했는데 첫 번째 함락한 게 여리고성이야.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냐? 첫 소산은 하늘에 그대로 한 점도 만지지 말고 그대로 하늘에 바쳐라. 이렇게 했어. 근데 바쳤나? 안 바치고 저거끼리 이건 전리품이야, 이건 내 거야, 뒷포켓으로 막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 저주를 받아서 이해갑니까? 그때 주워 모은 금붙이를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 제사 지내다가 모세한테 벼락을 맞았어. 그런 일이 있었죠? 내가 불교, 기독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린 나이에 그런 종교들을 다 섭렵했기 때문이에요. 다 세상 종교를 56가지 종교를 초등학교 때 다 섭렵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간혹 합니다. 우리 국가혁명 배당금 당은 첫 번째 국회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하늘에 바치는 게 여러분이 바로 그 하늘이야. 국민배당금 그걸 바치겠다. 알겠죠? 그거와 동시에 뭘 바쳐요? 1인당 18세 이상 1인당 매월 죽을 때까지 150만 원 국민배당금 주지만 두 번째 18세 이상 1인당 1억씩. 그거는 4월 15일 날 선거 끝나가지고 우리가 만약 150석이 되면은 5월 6월 달에 여러분 통장으로 1억씩을 넣어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되겠죠? 151석이니까 또 다른 국회의원들도 돈 받는데 기분 나쁘나요? 가만히 계산을 해보겠죠? 아들, 딸 계산하니까 자기는 6억이 들어오네. 어떤 사람은 5억이 들어오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협조 안 해줄까? 아주 강력하게 통과돼. 대통령이 국민들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양적 완화해서 1억씩 내놔라 이렇게 결의했다는데 결제 안 하겠어요? 결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죠? 국민들은 그거 기다리고 있겠죠? 반대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 알겠죠?
우리는 생일 케이크만 주는 게 아니라 연애 수당, 결혼 축하금 3억, 애나무 5천만 원 딱딱 주죠? 줄 거는 줘야 돼. 왜? 부모님이니까. 국민이 자기를 정치인을 만들어준 부모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딸이 그 목숨과 바꾸면서 키운 그 딸이 첫 월급을 그 고사리 손이 받아와서 아버지한테 바칠 때 그 아버지는 전 재산을 나중에 딸한테 줘도 안 아까워.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 알기를 뭐같이 알고 국회 들어갈 때는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들어가고 나면은 서민을 위한 법은 온데간데 존재하지가 않아.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 멀어져.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갭이 계속 벌어져요. 이거를 좁혀주는 지도자 나와야 되겠죠? 세금을 조정 잘 해가지고 부자도 즐겁게 해주고 가난한 자도 즐겁게 해주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도와줌으로써 보람이 되게 부유세, 말하자면 소득세율을 유럽만큼, 우리가 유럽보다 소득세율이 70%가 낮아요. 유럽은 어떻게 그 근로자들의 봉급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자기가 앞에 퇴직 전에 받던 봉급의 90%를 3년간 줄 수 있냐? 바로 부자들이 가져가는 소득의 일부를 가져와 가지고 주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그런 법을 안 만드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로비를 해가지고 법이 항상 부자에게 유리하게. 무슨 세법을 하나 만들어 놨잖아. 그러면 뒷구멍에 요런 건 요렇게 피하고 요건 요렇게 피하고 요건 그거 피해갈 단 요럴 경우는 예외로 한다. 요게 꼭 붙어 있어. 우리나라 법은. 그래 안 그래요? 법은 만들어 놨는데 다 빠져나가.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쉬는 동안에 아니 3년간 새벽 별보기 하고 출퇴근하면 젊은 사람도 골병 들어. 그러면 또 한 3년간 실업수당 받고 쉬었다 가면 얼마나 좋아. 그럴 수도 있죠? 생활도 되고 다 되는데 우리나라는 쉬면은 거지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줄기차게 몇십 년을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골병 다 들었어. 알겠죠? 그래서 국가혁명배당금당이 가지고 있는 3.3 정책은 여러분 비행기 날개 하나 가져간다고 됩니까? 여러 당들이 어떤 당은 날개 뺏어가고 어떤 당은 발통을 뺏어가. 발통이 뭐예요? 다이야. 어떤 사람 비행기 조종관을 가져가 버려. 그래가지고 정책이 좋은 거라고 떠들고 있어. 그러나 국가혁명배당금당 공약은 한 사람이 집행해야 되겠죠? 그게 허경영이야. 바다는 왜 바다입니까? 다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전도서 1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리 많은 물이 수천 개의 강에서 흘러가도 바다를 채우는 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억수가 쩌고 모든 강에서 미시시피 강물이 내려가고 한강물이 내려가도 물은 계속 들어가는데 바닷물은 항상 그대로야. 그것을 성경은 전도서 1장 7절에서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를 채워지지 않는 거야. 아무리 흘러가도 바다는 항상 그대로 있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에? 바닷물은 저 태평양 가운데서 정발합니다. 뜨거워져서 정발하죠? 들어오는 만큼 항상 정발해. 그게 다시 가서 또 지구에 또 다시 떨어져가지고 또 와야지. 그게 그렇게 그만큼이 순환해야 안 해. 돈이 바로 그래요. 돈. 나라의 돈이 국민들한테로 국민이 받아야 국민들한테로 계속 넣어줘야 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그 돈이 다시 돌아와 안 와? 다시 돌아가지고 다시 대지를 적시고 또 내려가죠.
또 내려가면 또 올라오죠. 이거를 순환해 준데 돈의 흐름을 막아버린 것이 지금의 경제야. 알겠습니까? 국가혁명배당금당은 경제의 흐름을 완벽하게 깨뚫고 있는 자가 여기에 있다는 거. 정치인들이 오히려 우리의 바다를 뺏어가지고 절대로 지금 망국적인 이 예산 정책 완전히 국가혁명배당금당이 도려내겠습니다. 뭐든지 받아주는 바다. 그게 국민 여러분들이야. 국민 여러분들은 그냥 국가가 3S 정책을 쓰면서 스크린에다가 온통 뭐 스포츠에다가 미치게 해버리고 저거 해먹으려고. 그래 안 그래요? 섹스에다가 미치게 하고 이렇게 3S 정책을 쓰면 그걸 또 받아줘. 뭐 일본 사람들이 와서 도박을 핫도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을 맨날 싸우게. 같은 민족끼리 핫도 치다가 원수된 사람이 많아 옛날에. 이 핫도를 싹 퍼뜨려가지고 핫도 치면서 멀쩡한 집안에서 싸움이 붙는 거예요. 야, 왜 너 쏘겠어? 나 안 쏘겠어? 뭐 이러면서 싸움을 붙여가지고 대한민국을 콩가루지만으로 만든 게 핫도야. 뭐 이렇게 많이 했죠? 이런 도박을 우리한테 가르친 자들 뭐만 오면 다 받아들여. 우리 국민은 다 받아들여버려. 마약이 오잖아요. 마약을 막 마약 첨가 속도가 세계적으로 유명해. 우리가 이게 되겠습니까? 아니 마약이 은밀하게 퍼져나가는데 막을 길이 없어. 막을 사람은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국민인 바다에게 항상 강물을 내리보내줘야 돼. 그게 국민배당금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억씩 주는 것도 마찬가지야. 바다에다가 물을 넣어줘야 돼. 그래 바다가 말라가고 있어. 알겠습니까? 그래 여러분의 메마른 가슴에 1억씩을 탁 주면은 18세부터 주면은 어머니가 18세, 18, 19, 20 먹은 아들이 3명이 있다. 그러면 어머니가 3억, 남편하고 자기 거 5억. 그냥 5억이 생기죠? 5억 가지고 빚도 정리하고 집도 구하고 단칸방, 월세방 있을 필요 없어요. 맞아 안 맞아? 애 미국 유학을 보내든 뭐 중국에 유학을 보내든 한국에서 공부를 하든 애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줄 수가 있어. 그래 안 그래? 그 엉어리가 졌던 걸 다 풀어줘. 가족들 간에. 그렇죠? 장가도 보낼 수 있죠? 그런데 얘야 장가 가면 또 3억이 들어오네. 살 수 있어 없어요? 절대 국가혁명배당금당은 경제의 흐름을 완벽하게 깨뚫고 있는 자가 여기에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바다인데 정치인들이 오히려 우리의 바다를 뺏어가지고 자기들이 탐욕의 바다에 채우고 있다 이 말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탐욕의 바다는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어. 무변허공에다 돌멩이 던지는 거예요. 무변허공에 돌 한번 던져봐요. 채워지나? 욕망의 불덩어리들 국민의 혈세를 올바르게 쓰지 않고 세금을 전략한 공무원은 지방으로 자천시켜버려. 야, 너 세금 이번에 남으면 알아서 해. 다음 분기에는 세금 10% 20% 올려야 돼. 너 이번에 준 예산 남기면 넌 좌천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마치 다른 부처는 예산을 올려서 가져가는데 우리 부처는 예산을 절약하면 우리 부처의 위세가 떨어져. 이러고 앉아 있어. 이게 국가의 예산 정책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지금 망국적인 이 예산 정책 완전히 국가혁명배당금당이 도려내겠습니다. 인간들의 이 욕망은 뭘로 채울 수 있느냐? 아는 사람? 박수! 맞아요. 또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국가혁명배당금당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나가 퍽판에 강의하다가 이거 웅변을 하려니까 오늘 우리 국가혁명 배당금당 축사 참 길기도 하다. 그래도 축사니까 우리 정책 이야기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시비 거는 사람 없죠? 내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 약간. 그래서 뭐요? 좋아요? 내가 초등학교 때 뭐 웅변대에 나가면 항상 1등을 했는데 나갈 때마다 옷을 바꿔 입고 나갔어. 다른 애들 부모님 있는 애 옷을 선생님이 저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저 구석에 가서 옷을 바꿔 입혀. 그러면 걔가 내 옷을 바꿔 입고 가는 꼬라지 보면 참 내가 입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걔가 잘 입은 옷을 싹 벗어가지고 그것도 우리 반에서 제일 잘 입은 애 옷을 뺏겨요. 선생님이 오라면 와. 옛날 애들은 야, 너 옷 벗고 경례 옷을 바꿔 입어. 그래가지고 내 옷은 걔가 입고 걔 옷은 내가 입고 내가 거지 왕자처럼 그러면 거지 왕자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옷을 입으면 아유 뭐 옷이 좀 어색하지만은 그렇게 옷을 입고 내가 웅변대를 수시로 나갔어요. 그래서 나는 웅변을 그때 웅변한 걸 지금 다 외우고 있어요. 원고는 내가 써가지고 그걸 암기해가지고 올라가야 되잖아 단상에. 근데 내가 그 원고를 잘 외우는 그게 있어요. 딱 외워가지고 가서 그냥 웅변을 하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무서웠어요. 웃질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전국 대학의 허청년 의장을 할 때 그때 거기에 전의대, 내 경호부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 어마어마하게 전국 대학에 있는 그 조직들이 지금 50대야. 판검사 뭐 이런 사람들이 그때 내 팬들인데 그거에 있는 줄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야. 그리고 나서 40살 때 대통령 나갔죠. 근데 그 어릴 때 옷을 갈아입고 웅변을 내가 많이 해봤지만 요렇게 길진 않았어. 그때 막 통일하면서도 향락과 사치와 돈벌이에만 눈이 어두워 있습니다. 이렇게 원고를 썼으니까 눈이 어두워서 있습니다 하고 책상을 땅 때리는 거야. 또 그럴 때는. 그러니까 상당히 원고가 어른들이 들으면 좀